근데 이제 프로포폴이 가지는 제일 큰 단점은 위험성이에요.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나 이렇게 프로포폴 투약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자발호흡이 멈춘 경우죠. 자,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수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약물,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면 치료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성형외과나 뭐 안과나 피부과도 수면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치과 수면은 보통 하던 이제 수면 내시경이랑 달라요? 약이 다른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수면에 쓰는 약물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한잔에 쓰는 약물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미다졸람, 그리고 예전은 썼지만 많이 와서 케타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프로포폴,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레미마졸람, 수면에 관련된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상황별로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다 써봤어요. 최근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은 이제 바이파고주라고 하는 레미마졸람을 쓰고 있는데, 이 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수면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자는 분들도 있고 가수면 상태에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자버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치료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수면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약물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많은 병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맥을 잡는다 그러죠. IV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될 때 쓰는 약물은 미다졸람이에요. 미다졸람을 제일 쓰는 이유는 일단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이 쓰는 약물 중에서 거의 안전성으로 보면은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미다졸람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아마 수면 진료를 할 때 IV를 잡고 한다라고 하면은 미다졸람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미다졸람의 단점은 수면의 심도가 얕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포폴이 가지는 제일 큰 단점은 위험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안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문제가 됐었을 때 다른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 미다졸람의 효과는 없어지도록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포폴은 약물이 없어요. 사실 안티가 없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양리학적인 부분인데, 뭐 따로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또 있다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세라피틱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약물이 가지고 있는 세라피틱 인덱스가 있는데, 미다졸람은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넓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수면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바로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로흡이 안 되는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mg 썼다가 세라피틱 인덱스가 이제 넘어가는, 자바로흡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60mg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미다졸람은 이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자가호흡이 되고 호흡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 세라피틱 인덱스가 되게 좁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약을 썼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약의 농도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환자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가 좁다 보니까 어느 약물 농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좀 추가 약물을 주입했었을 때는 갑자기 자바로흡이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가 많이 나죠. 뭐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나 이렇게 프로포폴 투약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자바로흡이 멈춘 경우죠.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쓰고 있는 이제 레미마졸람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환자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수면이 아주 깔끔하게 됐다든지, 그런데 양리학적으로 안전한 정도는 미다졸람 정도를 가지면서 효과는 프로포폴이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포폴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통이라고 하죠. 프로포폴이 들어갈 때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리도카인을 먼저 투입을 하고 이제 프로포폴 넣는데, 레미마졸람은 그게 없어요. 혈관통도 없고. 그리고 프로포폴은 좀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에 따라서 이제 구역질, 구토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안 쓰냐? 많이 비싸요. 프로포폴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조금 수면에 대해서 많이 안 알아보게 되면은 레비가졸람의 존재를 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왔었을 때 그런 약을 써서 비싸냐? 라는 것도 당연히 있죠. 약의 원가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수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면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안 해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혈압은 어떤지, 호흡은 어떤지 이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이제 포기말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체내에 있는 보통 SpO2라고 하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산소 포화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우면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 있잖아요. 이거는 딜레이가 있어요. 실제 그 수치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혈액에 들어가는 이제 산소의 포화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바로흡이 없어진 다음에 1분 이상은 지나야 산소 포화도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미 자바로흡이 안 된 지 1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면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기말 이산화탄소 EtCO2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뱉을 때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바로 포기말 이산화탄소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추가적인 몇백만 원짜리 장비가 필요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비용이 저희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죠, 모니터링 장비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면에 대한 부분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약값도 있겠지만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실제로 이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 수면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저희 병원 수면 비용이 비싸냐? 비싸지가 않아요. 다른 병원 수준인데, 근데 다른 병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뭘 하면은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뭘 하면은 비용을 안 받거나, 근데 저희는 그런 약과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 치료에 쓰는 약물이랑 수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영상으로 담기는 힘든 것 같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영상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그 관련해서 또 영상을 만들거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